이순신이 3월 6일 전투 중에 거제 앞바다를 항진하며 제2차 공격 목표를 잡고 있을 때 느닷없이 적함 한 척이 명나라 군사를 태우고 다가와 패문을 전했다. 외적들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명나라 도사 담종인이 외적을 치지 마라는 패문을 써서 이순신에게 보냈던 것이다. 이를 읽어본 이순신은 분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다음 날은 부득불 전투를 중지하고 돌아와야 했었다.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몸에 열이 나고 몹시 불편해 꿈쩍거리기조차 어려웠다. 그 때문에 처음에는 아랫사람에게 담종인의 패문에 대한 답신을 지어라고 했는데 그 글꼴이 말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원균이 손의갑을 시켜 작성하게 한 글 또한 이순신의 마음에는 반도 안 찼었다. 그래서 그는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일어나 앉아 패문을 갖고 온 명나라 병정을 면접한 뒤 아래와 같은 답신을 작성했다. 전략. 보내신 패문의 말씀에 일본 장수들이 모두 저희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니 너희도 어서 각각 제 고장으로 돌아가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는 트집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제, 웅천 등지가 모두 다 우리의 국토인데 우리더러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며 또 우리더러 어서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제 고장이란 어디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트집을 일으킨 자는 우리가 아니고 외적들이며 더욱 이 외인들이란 간사하고 반복을 잘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단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답신을 보내 대국 명나라의 대신을 꾸짖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웠다. 임금인 선조조차 명나라 장수가 한양에 오면 몸소 찾아가 전장이라 칭하며 예사로 굽실거렸는데 한 지역의 일개 사령관이 상국의 대신이라 해서 맹종하지 않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하며 당당하게 항의하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대체로 사람의 인품은 그를 시험할 만한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료하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위협적인 내용의 패문에 대한 용기 있는 답신을 보면서 이순신의 지도자적 품성의 밑바탕을 이루는 나라에 대한 충만한 사랑과 용기에 관하여 몇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순신은 감성이 풍부하고 정이 많으며 사랑이 가득한 자애로운 성품을 지녔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을 사랑했다. 나아가 부모초 자식들과 친척들을 사랑하고 부하들을 사랑했다. 그의 충만한 사랑은 사회와 나라로 이어져 백성을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앞서 보았듯이 이순신은 나라 사랑의 기본을 국토 사랑에 두었다. 그런 만큼 외정이 조선 땅을 침범해 온 데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땅에서 조선 백성들이 평온하게 살아갈 권리를 그들이 무슨 이유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외적이 점령하고 있는 진영이 본시 조선 땅이고 조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인데 그 땅의 주인인 조선 사람에게 왜의 진영 가까이 가지 말라 했으니 이순신이 어찌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이순신의 나라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다 해도 이처럼 정면에서 항의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담종이는 조선에게는 상국 대신이 아닌가. 만약 이순신이 자신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설사 담종인의 말이 못마땅하더라도 굳이 단정적이며 단호한 글로써 항의할 것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해가 미쳤으면 미쳤지 득이 생길 리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전시의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임을 이순신이라고 어찌 몰랐겠는가. 그렇지만 국토 사랑으로 충만한 그는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의 내용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답신이 불러올 결과가 어떠하든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가올 이해관계를 놓고 잔꾀를 부리기에는 국토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커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이순신의 이 충만한 국토 사랑을 가상히 여긴 까닭일까? 다행히도 이 답신이 이순신의 신상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것 같지는 않다. 충만한 나라 사랑에서 용출되는 그의 참담 용기에 그저 고개만 숙여질 뿐이다. 6일부터 무려 18일 동안 이충무공 행록에 보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이순신은 무리하게 일어나 앉아서 계속해 국무를 보았다. 혹 차제와 부하들이 누워 쉬며 몸조리를 하라고 권하면 이순신은 오히려 단호히 꾸짖었다. 적과 상대의 승패를 결하는 것이 호흡 사이에 달렸는데 장수된 차로서 죽지 않았거늘 어찌 편히 누울 수가 있단 말이냐. 이순신은 이때 말고도 진중에서 고열하거나 허한이 들어 땀을 흘리거나 토사광난 등의 병으로 자주 고생을 했다. 어찌 보면 장수가 왜 저리 약골일까 할 정도로 여러 차례 병치레를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이 아파서 공무, 특히 군사훈련이나 적과의 싸움을 소홀히 한 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수양으로 단련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몸의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초인적으로 공무를 수행했다. 병을 앓는 중에도 담종인 때문에 답서를 썼고 좀 쉬라는 주위의 권유를 뿌리치고 보름 넘게 투병하면서도 공무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이 대단한 선공후사 정신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떤 병마라도 극복하는 초인적인 힘으로 발휘되곤 했다. 이순신은 맡은 바 책임을 이행함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몰입하는 정성스러운 지도자였다.
여수에서도 그랬지만 한산도에 주둔할 때에도 외적을 깰 방도를 찾는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나깨나 싸울 때나 쉴 때나 그는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구국의 외기를 위해 살았다. 그가 글을 다 쓴 후 수결,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한다. 수결을 둘 때 언제나 일심이라고 쓴 것도 모두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